오늘은 목적에 따른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탄수화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이어트에 좋은 탄수화물, 벌크업에 좋은 탄수화물은 어떤 탄수화물이 무조건 좋다고 추천하는 탄수화물, 영양성분이 좋아 보이는 탄수화물이 꼭 본인에게 알맞는 탄수화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감자와 고구마를, 백미와 현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편견을 깨기 위해서 이번 다이어트에서 안녕하세요, 중우TV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벌크업 등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식단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운동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탄수화물은 식단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십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탄수화물, 벌크업에 좋은 탄수화물은 어떤 탄수화물일까요? 오늘은 목적에 따른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탄수화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섭취하는 탄수화물들을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단을 하는데 어떤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또는 효율적으로 식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탄수화물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총량입니다. 어떤 탄수화물을 먹던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정한 양에 맞게 체계적으로 섭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순 탄수화물을 150g을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찐 감자와 쌀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찐 감자는 100g당 15g의 탄수화물을 보유하고 있고, 쌀밥은 100g당 약 32.4g 정도의 탄수화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g의 순 탄수화물을 섭취한다고 했을 때 찐 감자로는 1000g을 섭취할 수 있고, 쌀밥으로는 약 463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탄수화물을 선택해서 본인이 정한 양에 맞게 드신다면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섭취할 순탄수양을 정하고 그에 맞게 체계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에 맞춰서 쌀밥, 감자 아무거나 섭취해도 괜찮을까요? 섭취할 탄수화물을 선택할 때 총량 이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고려할 점은 본인에게 소화가 잘 되는지입니다. 현미와 쌀밥을 예를 들었을 때 현미는 쌀밥에 비해서 더 복잡한 소화 흡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쌀밥에 비해서 비교적 천천히 소화 흡수가 되면서 혈당을 더 천천히 올려줍니다. 반대로 소화 과정이 더 복잡한 만큼 위나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현미를 소화 흡수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소화 흡수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서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섭취하려고 하는 탄수화물을 본인이 소화 흡수를 잘 시킬 수 있는지 직접 먹어보고 경험해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섭취했을 때의 포만감도 중요하게 고려할 점입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순탄수화물을 150g을 먹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앞서 비교드린 것처럼 감자로 예를 들면 하루에 4끼를 먹는다고 했을 때 순탄수 150g의 찐 감자는 1000g을 먹을 수 있고 한 끼에 250g씩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쌀밥 같은 경우에는 463g을 섭취할 수 있고 4끼로 나누면 한 끼당 115g 정도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순탄수를 300g을 먹는다고 가정한다면 찐 감자로는 2kg를 먹어야 되고 쌀밥으로는 926g을 먹어야 합니다. 하루에 4끼를 먹는다고 했을 때 쌀밥은 한 끼에 230에서 240g 사이 정도만 먹으면 되는데 감자 같은 경우에는 한 끼에 500g씩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목적에 맞게, 양에 맞게, 소화 흡수 능력이나 포만감에 맞게 섭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고려할 점은 생활 패턴에 맞는지입니다. 현미를 주된 탄수화물 급원으로 섭취한다고 했을 때 출근 전이나 출근 후에 여유롭게 섭취할 수 있다면 현미는 좋은 탄수화물 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패턴에서 점심이나 간식을 섭취할 때 이동하면서 먹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10분, 15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식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차려서 먹어야 되는 현미로 식사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쌀밥이나 현미보다 이동하면서도 섭취할 수 있는 고구마가 더 좋은 탄수화물 급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본인의 생활 패턴, 식사 가능 시간, 식사 장소에 따라서 더 효율적인 탄수화물 급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탄수화물 선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본인의 입맛에 맞는지입니다. 다이어트 또는 벌크업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1, 2주 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거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식사 시간마다 괴로울 수도 있고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섭취를 해보고 무조건 좋다고 추천하는 탄수화물 또는 영양성분이 좋아 보이는 탄수화물이 꼭 본인에게 알맞는 탄수화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점은 GI 지수뿐만 아니라 GL 지수도 고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GI 지수가 높다면 다이어트에 무조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GI 지수는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0에서 100까지 나타낸 수치입니다. 그래서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많이 섭취한다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인슐린 분비도 많이 되면서 다이어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시 GI 지수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맨 처음에 말씀드린 총량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 GL 지수도 중요하게 고려할 점입니다. GL 지수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흡수 속도, 탄수화물 양까지 고려한 게 GL 지수라고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일로 예를 들면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GI 지수가 50 정도지만 수박 같은 경우에는 70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바나나는 칼로리와 탄수 양이 많기 때문에 수박에 비해서 3배 높은 GL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바나나가 무조건 좋다, 수박이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GI 지수가 높더라도 본인이 충분히 소화 흡수시키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거는 좋은 탄수화물 구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이어트 시 빠른 소화 흡수를 통해서 회복을 잘해주고 운동 전 빠르게 섭취해주는 것도 더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탄수화물군들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감자와 고구마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감자는 고구마에 비해서 탄수함량, 칼로리가 비교적 더 낮습니다. 그래서 GL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감자가 더 낮지만 GI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감자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리했냐에 따라서 성분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베타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는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오랜 시간 조리를 하면 활성화가 됩니다. 문제는 이 효소는 녹말, 전분을 당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온도를 천천히 올리고 오랜 기간 조리하는 구운 형태가 된다면 베타 아밀라제가 활성화가 많이 되면서 칼로리, 당, 탄수화물이 조금씩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시 개인적으로는 찐고구마를 추천드립니다. 감자도 조리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고구마만큼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또 감자와 고구마를 비교를 했을 때 GI 지수, GL 지수뿐만 아니라 수분의 함량도 차이가 있는데 재배 지역, 품종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수분 함량이 약 60% 정도 있고 감자 같은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약 8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가 그람수 대비 고구마에 비해서 더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시 참고해야 될 부분은 탄수화물 구본으로 말린 고구마, 말린 과일, 이런 말린 형태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수분을 쫙 빼준다면 탄수화물 위주로 남기 때문에 칼로리가 매우 높은 그런 이제 다이어트에 비효율적인 제품이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구마, 감자는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특성이 다르지만 사람에 따라 섭취했을 때도 좀 다릅니다. 어떤 분은 감자가 입맛에 맞고 많이 먹을 수 있어서 포만감도 좋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에 비해서 감자를 먹었을 때는 더부룩한 느낌도 있었고 고구마는 개인적으로 입맛에 잘 맞고 GI 지수가 낮기 때문에 천천히 씹어서 먹으면 적은 양을 먹더라도 포만감을 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할 때 고구마를 감자에 비해서 더 선호를 하는데 이렇게 각자 섭취했을 때의 반응, 느끼는 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섭취를 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백미와 현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이어트 시 백미는 무조건 나쁜 탄수화물, 현미는 무조건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만 저는 그러한 편견을 깨기 위해서 이번 다이어트에서 저는 백미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탄수화물을 섭취를 했습니다. 백미와 현미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정 과정에서 섭취하기 더 부드럽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쌀눈과 쌀 결을 제거한다면 현미에서 백미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현미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쌀눈, 쌀 결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다양한 섬유질,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식이섬유도 포함한 만큼 포만감에도 좋고 혈당도 비교적 천천히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식감이 거칠기 때문에 천천히 씹어 먹을 수 있고 천천히 먹기 때문에 과식을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미의 단점으로는 천천히 흡수되는 만큼 백미에 비해서 에너지 활용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 섭취한 후 빠르게 소화흡수를 해야 되는데 현미는 천천히 소화흡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빠르게 소화흡수를 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고 운동 후 빠른 회복하기도 백미에 비해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위와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현미를 먹었을 때 소화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백미의 장점으로는 현미보다 부드럽고 소화흡수에 좋다는 것입니다. 또 현미와 반대로 소화흡수에 좋기 때문에 에너지 활용, 공급에도 좋고 그만큼 근성장이나 벌크 없이 바로바로 흡수하면서 섭취하기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미의 단점으로는 현미에 비해서 다양한 영양 성분이 부족하다는 점, GI 지수가 높기 때문에 빠르게 혈당을 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에게 좋지 않고 다이어트 시 활용했을 때 체계적으로 섭취하지 않고 많은 양을 한꺼번에 자주 섭취한다면 다이어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소화흡수가 빠른 만큼 현미에 비해서 포만감이 더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미와 백미의 차이는 GI 지수 차이, 소화흡수 영향 등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목적에 맞게 각각의 장단점을 살려서 취향에 맞게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각각의 탄수화물을 비교해 봤는데 본인에게 맞는 탄수화물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우선 다이어트, 벌크업 유지 등 본인의 목적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섭취할 총량을 정하고 각 탄수화물군의 장단점을 파악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각각의 장단점이 꼭 정답이 되는 게 아니라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사람마다 음식을 섭취했을 때 느낌이나 반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직접 섭취해보고 어떤지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비교한 현미, 백미,
감자, 고구마 등 한 가지만 섭취해서 먹기보다 먹는 타이밍, 선호하는 탄수화물, 영양, 장단점 등을 고려해서 혼합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더 다양한 탄수화물군을 비교 분석해보기도 하고 단백질, 지방 등 다양한 영양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본인이 섭취하고 있는 탄수화물군에 대해서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바디 프로필, 다이어트, 영양학 등 다양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충무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